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 사마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마알루미늄은 이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면 그 과자 봉지나 뭐 약품에 들어가는 이런 약품을 포장하는 포장용 알루미늄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좀 고부가가치인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집전체 쪽에도 이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쪽이 점점 이제 뭐 납품 단가도 비싸고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커지면 실적도 좋아지고 수익도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알루미늄 회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알루미늄 자체가 2차전지의 그 중요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최대주주가 일본 동양알루미늄이라는 회사고 일본 도요다도 여기에 주요 주주 차지하는데 이 도요다도 역시나 2차전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핵심적인 부품의 공급망에 이 사마알루미늄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포장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포장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싼 가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그 식품이나 약품 같은 제조 이런 쪽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으로 된 포장재를 말하는 거죠. 이쪽은 뭐 일반적인 알루미늄 그 포장재이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수량은 많죠. 그 대신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집전체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은 그 굉장히 고부가가치입니다. 비싸죠. 납품 단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사용량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마알루미늄은 실적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뭐 이게 연포장 일반적인 이제 그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거나 또 열 교환기용에도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캐팩시터 우리가 이제 그 콘덴서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도 원자재로 사용이 되고요. 다양하게 이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집전체용으로 사용되는 이 소재 쪽 비싼 그쪽에도 사용이 되지만 전자 부품의 소재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도 사용이 되면서 이 배터리의 양극 집전체 물질, 양극 활성 물질로서 이 알루미늄 박의 수요가 늘고 있죠. 그래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소재, 즉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박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 중에 이게 지난 1분기 기준인데요. 55% 반 이상이 이 포장재의 원재료나 전기전자 소재 또 ESS 자동차 양극 집전체용 소재 이런 쪽이 이제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 포장지 쪽이 나머지 이제 한 50% 정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실적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 이런 면에서 좀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 이 비용 때문에도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매출 외형이 이제 660억대에서 674억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 손실은 25억에서 43억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매출 원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긴 했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54억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그 알루미늄의 핵심적인 알루미늄 소재를 이제 그 중동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중동의 수입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주 특수관계인은 일본 동양알루미늄이 최대주로 24.29%를 갖고 있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2.8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알루미늄하고 LG에너지솔루션 또 도요다 이게 여기 주주로 들어와 있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양극 활성 물질로서 이 알루미늄 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지분을 10%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다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쳐버리면 이 최대주 지분하고 특수관계인들, 그다음에 이 그 납품처로서 이 고객사로서 이제 그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회사들을 지분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한 60% 정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 수량이 이제 거의 고정돼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안 움직여지는 그런 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소액주주들은 39.2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11일 날 공시했을 때 갑자기 7.29%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그 보유 비율을 늘린 겁니다. 비율을. 이렇게 늘린 이유는 그 국민연금이 그 사마알미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때 그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식을 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5%를 넘어서 한꺼번에 7.29%를 샀다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연금이 이 타이밍에 사마알미늄을 지분을 이렇게 늘린 거는 나름대로 사마알미늄의 실적이나 나름대로 이게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법인 영업, 증권사들 법인 영업하는 쪽에서 매번 자기들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을 사는데 주문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런 종목에서 사마알미늄이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좀 예전 상반기보다는 1분기 때보다는 좀 괜찮은 주가,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좀 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 전력망에 이제 구리가 부족하니까 알루미늄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알루미늄 자체도 이 중국이라는 수요가 또 한꺼번에 늘어나면 또 가격이 또 불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갈등이 알루미늄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즉 미국으로 가는 알루미늄 원재료 중에 한 20%가 이 중동산입니다. 중동 쪽이 막히면 미국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사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루미늄이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이나 뭐 건설 자재, 또 하다못해 우리가 음료수나 이런 약이나 아까 앞에서 포장지 쪽에서도 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알미늄의 성장성은 이 알루미늄 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활성 물질, 그 양극 집전체 이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생산을 늘리면서 이 양극 활성 물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사마알미늄의 알루미늄 박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건 당연히 이제 실적을 좋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거기다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이 사마알미늄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이 안정적인 알루미늄 박의 그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을 한다는 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사마알미늄이 1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 2분기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알루미늄 원재료 수입이 좀 어렵게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늘고 해서 예전 전기차 캐즘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나름 이런 뭐랄까요, 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산량 증가 속도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들 일부 지난 금요일 날 팔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민연금이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사들인 거예요. 지분을 7%나 사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이제 30%대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러면서 주가는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 바닥권까지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이런 장대양봉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가격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본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95,000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 박스권 상단을 벗기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즉 신고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